반갑습니다. 온라인 계약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야, 진짜 여러 개 했다 진짜. 그냥 놓고 찍어보고 해만 복잡해. 이게 제일 낫겠어. OT는 넘어가고 우리 1단원부터 바로 시작할 거야. 지구과학은 4가지 분야가 있어. 지질, 해양, 대기, 천문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부분이 지질 파트야. 그 중에서도 1단원 지구의 변동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진작 했던 거라 쉬워. 쉽게 넘어갈 수 있어. 한번 볼게. 판구전의 정립과정이 되어 있어. 이거 너희 원래 계약하면 나눠주려고 책자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 혹시나 너희가 선생님 그냥 책으로 주세요 그러면 시간 내서 학교로 와. 그럼 내가 책자를 줄 테니까. 만약 책자가 없는 애들은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인쇄해가지고 채워가면서 하면 돼. 자, 여기 있는 판구조의 정립 과정에서는 4단계는 아닐 거야. 판구조론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립된 학설이라면 그 전에 또 어떤 학설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있고 그 전에도 있어. 그러니까 A라는 거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또 어떤 증거가 있었는가를 천천히 살펴볼 거야. 자, 대륙이동설부터 볼게. 대륙이동설은 대륙이 이동했다는 거잖아. 보면 독일 과학자인 베게너라는 사람이 있대. 근데 베게너 아저씨가 여기 부분은 지질 파트인데 실제로 베게너 아저씨는 기상학자거든. 근데 이 기상학자인 베게너 아저씨가 지도를 본 거야. 이 지도 보니까 얘가 남미야. 남미의 동부 해안선,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선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옛날에 이게 하나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 물론 이 베게너 아저씨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도 여러 과학자들이 생각은 했지만 베게너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찾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있던 그런 학설들은 그냥 금갑다, 우연히 일치겠지 라고 넘어갔다면 이 이후에 베게너 아저씨가 여러 증거를 찾게 돼. 그래서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올라가 버리네. 자, 첫 번째는 이거였어. 해양선 일치. 남미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이 같더라. 자, 이걸 가지고 지질학회에 찾아가서 베게너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보니까 남미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이 똑같던데요. 옛날에 이거 하나였지 않을까요? 지질학자들이 뭔 이상한 소리 하냐. 넌 기상학자니까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부는 거나 신경 써라. 나머지 우리가 신경 쓸 테니까. 라고 해서 좀 무시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증거 좀 더 찾아올게요. 그래서 알아본 게 화석이었어. 화석이라 하면 돌로 되어 있는 예전 생물들의 흔적이나 유해를 말하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가 남미야. 좀 화질이 안 좋다. 여기가 아프리카야. 대충 그려볼게. 여기에 글로섭테리스라는 화석이 공통으로 분포를 해. 화석이라 하면 비슷한 기후나 비슷한 지질 시대나 비슷한 환경에서 만들어질 텐데 글로섭테리스는 양치식물이야. 양치식물이니까 포자로 번식을 해야지. 양치에서 양은 매하는 양이야. 치는 이빨이야. 고사리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 요렇게 펴지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된 놈들을 이렇게 보면 양이 이빨 같다고 해서 양치식물이야. 근데 그 양치식물들이 포자로 번식할 때 이 넓은 대서양을 건너갔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비약이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기에 글로섭테리스와 여기에 글로섭테리스가 똑같이 나오더라. 또는 대표적인 메조사우루스 이런 아이들이 있어. 여기에 메조사우루스라는 게 보이는데 메조사우루스는 대형 파충류가 아니라 조그만 소형 파충류야. 고작해야 악어만 해. 근데 악어니까 좀 물갈퀴가 좀 작겠지. 앞다리 짧어. 이 아이가 넓은 대서양을 지나갔다? 말이 안 되지. 다른 친구도 있어. 키노크나투스나 얘 뭐니? 리스토사우루스. 어쨌든 소형 파충류들이 넓은 대서양을 건너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얘들은 화석의 증거겠다. 세 번째는 지질구조의 연속성이야. 지질구조를 하면 우리 쉽게 돌멩이 생각하면 돼. 돌이라든지 얘들이 모여있는 지층이라든지 얘들이 모여있는 산맥이라든지 뒤에 나오겠지만 정합이나 부정합과 같은 여러 지질학적인 구조들이 연속성을 띠더라. 예를 들면 여기에 산맥이 하나 있다 할게. 여기에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도 산맥이 있더라. 그럼 우연한 일치일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산맥을 구성하고 있는 지층의 돌과
여기 있는 산맥을 구성하고 있는 지층의 돌이 똑같더라. 여기에서 특이한 암석이 나왔는데 똑같은 여기에서도 암석이 나오더라. 그럼 지질구조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다시 지질학회를 찾아가. 지질학회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고생대 말 그리고 중생대 초에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나눠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니까 지질학자들이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육교라는 게 있었을 것이다.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 육교라는 게 있어서 여기를 바탕으로 양태식물이 건너갈 수 있고, 그러니까 호자가 번식할 수 있고, 여기를 건너가면서 대형 파충류가 조금씩 이동하지 않았을란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니까 이 육교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해수면이 잠겨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직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지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 있을 수 있다. 자꾸 말하지만 너는 지질학자 아니다. 기상학자니까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부는 거나 신경 써라.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해서 또 퇴짜를 맞아.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상학자니까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부는 거 한번 신경 써볼게요 하면서 자기 전공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해. 마지막 증거가 빙하의 흔적이야. 우리가 빙하의 흔적이라 하면 뭐 빙태석이나 혹은 뭐 마찰 정도 생각하면 돼. 빙하라는 건 뭐 바닷물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눈이 쌓여서 암벽 때문에 다져진 거 우리는 빙하라 하는데, 결국 빙하가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낮은 지형을 내려다 보면 주변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 그리고 빙하가 생기면서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암석들이, 돌멩이들이, 작은 뭐 모래알들이 그대로 낮은 지형에 왔다가 자기들끼리 뭉쳐서 빙태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 분극이 굉장히 불량하지. 어쨌든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남미야, 아프리카야, 인도야. 그러면 이래 빗금치는 이런 지형들에 빙하의 흔적들이 나타나더라. 근데 빙하라는 건 60도 이상 고緯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지형인데, 여기는 적도 부근이야, 인도는. 그럼 옛날에 여기가 빙하로 가득 찼다. 우리가 빙하기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빙하기라고 해봤자 적도까지 빙하가 가득 차지 않아. 빙하기라 하면 현재 기온보다 한 5도씨 정도 떨어지면 빙하기라고 하니까, 어찌됐든 이 인도가 있는 이 위도까지 빙하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도를 다 잘라가지고 하나 뭉친 다음에 남극 주변으로 해서 모든 지도를 뭉쳐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빙하가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빙하의 흔적들이 대륙에 있었는데, 이 대륙들이 움직이면서 흔적들이 지구상에 분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지질학회에 찾아가지만, 지질학자들이 또 뭐라 해. 알겠어요. 그대의 말대로 대륙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럼 대륙이 이동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힘이라는 건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린 다른 이론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당신은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뭐로 설명하느냐라고 할 때 베게너가 뒷문을 극적해. 그러면서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지구가 자전하니까 원심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원동력을 처음에 원심력으로 설명을 하지. 이 원심력 우리 뭔지 알잖아.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야.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려면 원심력이 작용했을 것이고, 그 원심력 때문에 대륙이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지구 물리학자가 계산기를 토독토독 두드리면서 보여줘. 힘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절대로 이 대륙이 이동할 만한 힘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또 베게너 아저씨가 뒷문을 극적극적 하면서 기조력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해. 기조력이라 하면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생기는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러면서 우리 뭐 밀물 썰물 그거 있잖아. 이런 기조력 때문에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하니까 지구 물리학자들이 또 막 계단에 토독토독 두드려. 또 보여줘. 턱없이 모자란데요. 그러면서 이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 아저씨는 흔적들만 찾아가. 또 그린란드 탐험을 가다가 그린란드에서 죽었어. 시체도 지금 못 찾았어. 어딘가에 파묻혀 있을 거야. 결국은 이 대륙 이동설은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여러 개로 나눠진 증거. 첫 번째는 해안선의 위치, 두 번째는 화석의 분포, 세 번째는 지질구조 연속성, 네 번째 빙하의 흔적들을 밝혀내긴 했지만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사장되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홈스라는 아저씨가 너희 뭐 교재에 보면 블랭크 있을 거야. 그러니까 채워가면서 하면 돼. 홈스라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의 전공은 이거였거든.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 방사선 동위원소라 하면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에 의해서 다른 아이들을 우리는 방사선 동위원소라 그래. 그 방사선 동위원소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방사선 동위원소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오다 보면 열이 방출돼. 그 열을 바탕으로 해서 이 멘틀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했어. 조금만 내려볼까? 아쉽네. 잠깐만. 자, 원래는 여기가 대륙지각이었는데 그럼 방사선 동위 연소를 통해 만들어진 열이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 낮은 곳으로 열은 전달될 테니까 지구 중심부의 온도가 높고 지표가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열이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올라온 놈은 다 차가워졌을 테니까 내려갈 것이다. 멘틀이 데려갈 것이다 라고 밝혔던 거지. 그러면서 새롭게 올라온 이 뜨거운 지역에서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지겠고 차가운 지역은 점점 이동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 실제로 대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는지도 몰라. 이런 실체를 밝히지 못해서 그냥 다시 대륙 이동설처럼 쭉쭉쭉 사장이 됐어. 지금 몇 분 정도 됐나? 11분. 그랬다가 세 번째 해양저 확장설이야. 해양저라고 하면 해양은 바다지, 저는 땅바닥이야. 땅바닥이 점점 확장되었다 라는 이야기야. 이거 보니까 사실 사람 이름 몰라도 돼. 뭐 헤스하고 뭐 디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몰라도 되고, 이 아저씨들은 전공은 해양지질학자야. 그러니까 해양에 있는 땅덩어리 있을 거 아니야. 그 땅덩어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이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전공 때문에 해저 지형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올 거야. 이런 음향책 시범이 나올 거야. 바다가 있어. 이거부터 할까? 옛날 사람들은 해저 지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대륙이 있어.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깊어지는 거지. 반대쪽 대륙에서도 해안에서 멀어지니까 점점 깊어져. 여기는 안 가봤어. 그래서 이 정도로 이런 보홀 형태로 해서 점점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어. 근데 해저 지형도를 만드는 이유는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몰래 가가지고 저놈을 공격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하늘 위를 날아가면 안 되잖아. 들켜. 땅 위를 건너면 안 되잖아. 들켜. 바다 위에 배 타고 가면 또 들켜. 그러니까 잠수함 타고 가고 싶은 거지. 잠수함을 타고 가려면 해저지형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해저지형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걸 써먹어. 배를 띄웠어. 배를 띄우고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를 가지고 뭐 한다며. 그래갖고 야가 오키키키 이렇게 초음파를 쏴. 그쪽에서 오키키키 오겠지. 음파는 바다에서 물에서 초당 1500m를 가. 이렇게 돌아올 거란 말이야. 음파를 탕탕탕 쐈어. 돌아올 때 2초 걸렸다 하면 왔다 갔다니까 이 해저의 깊이는 1.5km, 1500m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저 지형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해저 지형이 나타났대. 여기다 해줄까? 이런 형태라고 생각됐지만 음향 측식법을 통해서 해저 지형을 완성해 보니까 이렇지 않고 깊어지는데 오히려 중앙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지형이 있더라. 더군다나 다른 지형들은 그러지 않고 더 깊어지는 이런 지형도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이런 지형들이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 이런 데를 해구, 이런 데를 해령. 뭐 중간중간 나와 있는 지형들은 좀 이따 밑에서 할게. 해구에서 해자, 바다 해자야. 구는 그 하수 구할 때, 뭐 구멍할 때 구자야. 바다에 깊은 구멍이야. 해령에서 령자는 우리 뭐 축풍령, 대관령 할 때 보면 그 뭐지? 산 꼭대기를 말해. 이런 데 나타나더라.
음향 측식법을 통해서 나타낸 그래프야. 보면 좀 안 보이는데 여기가 초로 돼 있고 여기가 거리로 돼 있어. 해안으로부터 얘는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니까 반대로 지금 그려오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는 깊은 구멍이 있더라. 여기는 깊은 구멍이 있더라. 이런 우리는 해구라고 하고, 높은 산 꼭대기가 있더라. 우리 이를 해령이라 할 거야. 그런 것들을 밑에 조금 볼게. 몇 분 있지? 15분. 자, 그래서 해저 지형을 완성하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대륙붕이나 대륙 사면이나 대륙대 같은 경우에는 퇴적학 부분에 좀 뒤에서 나올 거야. 이런 대충만 간단히만 설명하면 여기가 육지야.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 대륙붕은 대륙에서 연장되어 있는 수심한 200m 이내의 얕은 지형. 대륙 사면은 기울기가 급한 지형. 대륙대는 또다시 완만한 지형이 나타나는데 뭐 그런 거야. 별로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중요한 건 해구야. 해구는 대륙판과 해양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이나 해양판 밑으로 섭입돼 나타나는 지역을 우리는 해구라 불러. 이게 제일 중요해. 블랭크돼 있을 거야. 자, 반대쪽 보면 이렇게 육지가 있으면 대륙붕, 대륙대, 대륙 사면 육지가 있고 바닷물이 있고 대륙붕, 대륙 사면, 대륙대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해령에서 평평한 지형을 우리 심해적 평원이라 그래.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아. 해산은 이런 거야. 여기서 해령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면 새로운 해양지가 만들어질 텐데 해령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서도 뭔가 쑥쑥 올라와. 그럼 여기에서는 이런 섬이 하나 만들어지겠네. 이런 섬은 해산 어디 있니? 해산이라고. 여기 평정의 한이 있어. 여기가 풍화 침식돼가지고 평평하게 바뀐 상태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해령에서는 마그마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 있다가 해구 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자체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얘가 내려오게 돼. 이렇게 될 거야. 평정해산이라고 해. 오우 쉣. 잠시만. 자, 몇 분이야?